주변 사람들을 떠나보낸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일본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운명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 더 울버린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분주한 일본군 막사,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망치는 사람들, 이후 폭탄이 떨어지며 주변이 초토화됩니다. 이는 실제로 있었던 1945년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입니다. 앞서 1편에서 울버린이 다양한 전쟁에 참여했었던 걸 보여줬기에 전쟁 참여 중 일본군 포로가 되어 이곳에 흘러들어왔음을 알려줍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꿈으로 꾼 로건. 그 옆에는 진 그레이가 누워 있었는데요. 진은 염력과 텔레파시를 쓸 수 있는 뮤턴트로 앞서 로건과 미묘한 감정을 나눴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피닉스 포스의 폭주로 울버린이 눈물을 머금고 그녀를 막아섰으니 옆에 누워있는 진을 보고 의아해하다가도 사과를 하는 모습은 이러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No! 그러나 이미 그녀는 사망한 상태이기에 이 순간 역시 꿈이었음을 보여주는데요. PTSD를 겪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그의 삶이 무수한 전쟁과 사건을 겪으며 순탄치 않았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영화에서도 악몽에서 깨는 모습을 그리죠. 한편 진그레이를 연기한 팜케 얀센은 울버린과의 서사가 본편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바랬다고 합니다. Hopefully they'll get some more satisfaction of actually seeing, the two people together in that way. 이에 여러 번 로건의 꿈에서 모습을 비추며 비극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분노한 로건을 막아선 미지의 인물. I wouldn't bother with them. 그녀는 유키오로 데드풀 실사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 유키오와 같은 인물이며 역사가 바뀌기 전이라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편에 나오는 그녀의 능력은 예지입니다. Most of them will die soon anyway, without your help. 울버린을 데리고 자신의 고용주에게 데려가려는 유키오. 그가 왜 이렇게 야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시리즈 이전 작품이었던 엑스맨 최후의 전쟁에서 자비의 교수도 죽고 사이클롭스도 죽고 진 또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사키의 기억으로 야시다를 만나러 가는 로건. You don't like to fly? I love it. 사실 그는 비행기를 싫어하는데요. 모든 시리즈에서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울버린 1편에서는 특히 질색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You don't like flying, huh? I'm fine. 본편에서도 해당 설정을 반영해 비행기를 썩 달갑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휴잭맨의 인터뷰에 따르면 동물이 하늘을 나는 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 해당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향한 로건. 그간 미국에서 돌연변이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다 뜬금없이 왜 배경이 일본으로 바뀌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일본이 배경인 코믹스가 있는 데다가 엑스맨 오리지널 시리즈가 피닉스 포스로 막을 내린 만큼 별도의 배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든 야시다를 만난 로건. 그들이. 본편에서는 로건을 보고 쿠주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이. 쿠주리는 일본말로 울버린을 뜻합니다. 로건에게 힐링 팩터를 넘기면 평범해질 수 있다며 야욕을 드러내는 야시다. You can live a long and ordinary life. 혼자만 살았다는 것에 괴로워하는 로건이었기에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제안이었는데 Fall in love. Have a family. Grow old. 사실 그의 제안과 달리 힐링 팩터가 없어지는 순간 로건은 급속하게 노화를 맞이합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100여 년을 넘게 산 만큼 현재의 신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담한티움의 뼈대를 유지할 수 없어 이동에 제약이 생길 뿐더러 클로를 사용한 후 감염과 싸워야 할 겁니다. 이에 영화 후반부 능력을 잃을 때 안색이 어두워지는 로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제안에 작별 인사만을 건네는 로건. 결국 야시다가 사망하고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지붕 위에서 이들을 관찰하는 수상한 인물. 이 인물의 이름은 하라다 케니치로로, 코믹스에서는 실버 사무라이가 이 인물이었습니다. 본편에서는 블랙클랜의 리더이자 야시다 가문을 지키는 부하로 등장합니다. 장례식이 진행되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로건. 이내 마리코를 노린 야쿠자들과 전투가 시작됩니다. 클로를 적극적으로 돋보이는 액션을 위해 휴잭맨은 새로운 동작을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액션을 총괄한 인물은 데이비드 리치로, 그는 나중에 데드풀2를 연출합니다. 그렇게 야쿠자들을 피해 도망치다 올라탄 신간센. 많은 장면들이 실제 거리에서 촬영했지만 본 장면은 안전과 구도를 위해 세트장에서 촬영됐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신간센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열차를 타고 있죠. 바람을 강하게 불어넣어 달리는 열차는 아니지만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네요. 그렇게 로건과 마리코가 몸을 피한 곳은 어느 시골 마을이었는데 바닥에 놓인 하수구를 보고 나서 로건은 이곳이 자신이 몸을 피했던 공간임을 깨닫습니다.
이윽고 영화 오프닝 핵 폭발을 피했던 순간을 회상하니 야시다가 넘긴 칼에는 불로불사 불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늙지도 죽지도 않은 로건의 모습과 더불어 젊었을 때부터 이러한 삶을 꿈꾸는 야시다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묘한 분위기를 갖는 로건과 마리코. 진의 악몽에 뒤척이던 사람이 누구였는데 이런 분위기인가 싶지만 코믹스에서 연인 관계였던 것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다음날 마리코가 납치되고 뒤이어 나타난 유키오. 로건은 유키오의 차를 타고 쫓아가는데 유키오는 자신의 능력으로 로건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I see you on your back. There's blood everywhere. 바이퍼의 농간으로 힐링 팩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기에 이후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You're holding your own heart in your hand. 이후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뒤이어 연출한 영화 로건에서 진정한 죽음이 다뤄지면서 해당 언급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I see you on your back. There's blood everywhere. You're holding your own heart in your hand. 맨골드 감독도 SNS를 통해 유키오의 예언임을 수긍했지만 사실 이는 약간의 팬서비스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후 유키오의 대사를 통해 예언의 장소가 명시되거든요. I saw you down in the room like this with your heart in your hand. 신겐에게 끌려간 마리코는 다시금 바이퍼에게 납치되고 도착한 장소에는 커다란 금속이 앉아 있었으니 바로 실버 사무라이였습니다. 코믹스에서 실버 사무라이는 2명입니다. 한 명은 앞서 언급한 하라다 케니치로며 다른 한 명은 하라다 신겐 2세로 영화는 여기에 야시다의 성을 부여한 신겐을 출연시킨 뒤 그가 아닌 아버지 야시다 이치로에게 그 역을 맡겼습니다. 큰 몸집을 유지한 채 움직여야 하기에 일부 구현된 슈트를 제외한 대부분은 CG로 만들었는데요. 다만 실물 사이즈를 아예 안 만든 건 아니라서 정교한 로봇으로 볼 수 있도록 부품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설계했으며 해당 설계도는 추후 영화에서 실버 사무라이를 암시하는 소품으로 사용됩니다. 마리코를 구하러 가다 결국 블랙클랜에게 잡힌 로건. 정신을 잃은 그는 과거의 여자들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케일라는 전편의 히로인으로 스트라이커를 함께 저지했지만 로건의 기억이 지워져 버리며 함께 사라진 비운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Do you know her? No. 그렇지만 그 흔적은 아직까지 남아 그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칼로 울버린의 클로를 베어버리는 실버 사무라이. 전편에서 알 수 있듯 고열로 달궈진 아다만티움만이 아다만티움을 자를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 결과 잘린 클로 안에는 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니 아다만티움이 어떻게 코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후 힐링 팩터로 재생하지만 아다만티움은 신체 구성 물질이 아니기에 뼈로만 회복했다는 디테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실버 사무라이의 칼을 획득했지만 그 사용법을 알지 못해 답답한 로건.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칼을 고쳐잡는데 시간을 거슬러 나가사키. 칼을 건넸던 야시다의 말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Japanese sword require 2 hands.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일본을 떠나는 로건. 마리코와 진한 작별을 보내는 와중 멀리 보이는 유키오는 누군가에게 가방을 건네봤습니다. 잠시 뒤 그녀의 가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요. 삭제 장면에 따르면 그 가방에는 울버린의 그 노란 슈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삭제되면서 공식적인 유니폼 착용은 울버린을 연기한 지 24년이 지나서야 모습을 보이니 해당 내용은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오르고 쿠키 영상. 2년이 지난 어느 공항에서 트라스크 인더스트리의 광고가 나옵니다. 트라스크 인더스트리는 뮤턴트를 제압하는 로봇 센티널을 만든 회사로 다음 이어질 영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대한 떡밥입니다. 이윽고 로건에게 나타난 인물. 엑스맨 3편에서 큐어를 맞고 능력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듯한 느낌만 남겼던 매그니토가 모든 능력을 되찾은 채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니 마찬가지로 엑스맨 3편에서 진 그레이의 피닉스 포스로 사망했던 자비의 교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둘의 재기는 앞으로 다가올 시리즈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울버린의 이야기도 어느덧 한 편만을 남겨두고 있군요. 절절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 한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떠나볼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3편 로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